저는 그냥 검찰청이 무서운 조직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스템은 정말 검사들이 내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를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분석이 화제입니다. 커뮤니티에서 많은 공감을 받은 말씀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헌법에 왜 이렇게 해놨을까를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원래 헌법에 그렇게 해놓은 거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게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넣을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법시험, 지금은 이제 로스쿨 마치고 이제 변호사 시험이죠. 그걸 해서 일정 정도 하고 난 사람을 뽑잖아요, 검사로. 법률 전문가를 뽑은 거잖아요. 근데 경찰은 수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법률을 알지만 그래도 이거는 잡아넣어야 돼 이래서 갖고 왔으면, 이건 수색해야 돼, 뒤져야 돼 이렇게 가져왔으면, 진짜 높은 수준으로 국가에서 공인한 법률 시험을 본 검사들이 앉아서 이건 안 돼, 이 정도 증거 가지고는 압수수색 영장 안 나와, 그리고 이거 지금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증거 다 갖고 왔네, 이 사람 보니까 주거도 일정하고 직업도 확실한데 왜 구속하려고 그래? 이거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각할 거야. 이거 해주라고 만든 거라고 저는 처음에 이해했어요. 제가 처음에 헌법을 볼 때 대학 들어와가지고. 근데 실제 현실을 보니까 검사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특수부 같은 데서는 구속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수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형사사건이든 뭐든 간에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법률 전문가를 뽑아서 법률가를 뽑아서 검사를 시킨 거는 법리적으로 엄격히 검토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수사기관들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라든가 사생활의 자유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검사제도를 뒀는데, 실제 우리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해왔냐? 저는 뭐 전혀 반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마저 마칠게요. 이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 검경수사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는 그 전에 2003년도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완화된 말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수사 기소 분리였어요, 내용은. 근데 워낙 반발이 심하고 욕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 이 요구가 수십 년째 나온 이유는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독재 정권 앞잡이질을 하고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지가 권력기관이 돼가지고 마구잡이로 검찰 걸 휘두르니까, 이게 단지 어떤 특정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정 질서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이 요구가 나온 거거든요. 미세하게는 지적할 점이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우선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는 거를 믿을 근거는 없다고 봐요. 되게 검사들 눈 나빠가지고요, 뭐 이렇게 영상 봐도 우리가 보면 딱 법무부 차관인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그런 것도 많고요. 때로는 귀도 어두워요. 그래갖고 우리가 들으면 분명히 이거는 바이든인데 그거를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요. 그리고 이번 지금 말씀하신 앵커가 말씀하신 이 사건 보면 마음씨도 나빠요, 심보도. 물론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현재의 시스템이 이런 검사들로 하여금 출세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생각해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서 특별히 부작용이 난다 이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하건 경찰이 수사를 하건 부작용은 있어요. 지금의 체제를 그냥 가져가더라도 이 수사권 남용이나 또는 암장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더 해야 되는데, 분리된 조건에서도, 수사기소가 분리된 조건에서도 수사 쪽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또 막아야 돼요. 그거 장치는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그 우려가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좀 남기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직접 수사권을 남겨주는 거예요, 검찰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의식을 두고 보면,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국무회의 의결에서 공표를 했는데 공사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때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새로 조직을 짜려면, 집 짓는 거로 비유를 하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어떤 오피스를 지으면 이게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거기에 맞게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 안 한 상태로 지금 공소청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할 때 형사소송법 그 165조인가요? 몇 조인가요? 하여튼 그거,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에 대한 거 195조인가 하여튼 그렇던데, 그거를 같이 했어야 돼요, 패키지로. 그게 턴키, 건축으로 치면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떼놓고 그거를 처음부터 법무부 장관이 6월 이후에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어차피 할 건데 왜 안 하고 미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온갖 억측과 소문이 돌았어요. 우리가 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심각한 소문들이 돌았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지금 어차피 국회가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잘 안 돌아갈 거니까 이게 6월 이후로 갈 거 아니에요. 이 3라운드가 생겨버린 거죠.
저도 임원정 검사님이 지금 책 제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부제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그전보다는 좀 하지만 여전히 너무 이상했다. 이미 지금도 이상하고 저는 수사실무나 이런 거는 잘 몰라서 약간 지금 한 분은 검사시고 현직 예. 또 한 분은 오랫동안 제법 오랫동안 검사를 하신 분이라서 저하고는 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검찰청이 무서운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겁나는데 한마디로 저기는 가면 그냥 무조건 당하는 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10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그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법원이 있다고 들었고 우리 법대 다니는 친구들도 맨날 그 얘기 하고 다녔어요. 지금 근데 우리 금태섭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어떻게 나쁜 놈을 하나도 안 빼고 잡을 것인가 여기에만 다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를 겁내냐 하면 내가 죄를 지어놓고 못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그걸 겁을 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가 없이 당하면 어떡하지를 엄청 더 걱정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 사람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일들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가 정말 시민의 인권 보호에는 무관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죄 지은 자 하나를 놓치는 것과 죄 없는 사람 하나를 올가넣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금 우리 시스템은 정말 검사들이 내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를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가실까봐 금태섭이가 한 이 발언을 제가 편집을 했는데 이거 전형적으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폐업할 때 하던 말이죠. 무식한 건가 아니면 국민을 졸로 보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특검은 특정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한정된 기간으로 제한적 인물들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사권과 기소권은 막강하여 특별검사 단 한 명만이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자고 하는 것은 전체 2,300명 검사들에게 모든 국민들 상대로 모든 죄명에 대하여 그 검사가 그만둘 때까지 영구적으로 특별검사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사실 지금의 상황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좌초된 과정을 돌아보면 늘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이 뒤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어떻게 딴지 걸기에 나설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